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려면 지수 법칙을 알아야 돼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수 어떤 지수냐? 어떤 2의 세제곱이라는 값을 구했을 때 여기 3이 지수입니다. 여긴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혹시 여긴 2는 뭐라고 할까? 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수 법칙은 쌤이 강조하겠지만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름이 지수 법칙이기 때문에 지수들을 가지고 너네가 계산할 거야. 알겠죠? 첫 번째는 합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잘 봐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셈을 해버렸죠? 그러면 합법칙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배우는 거라고는? 지수 법칙 배우는 거야.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합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3, 2의 5제곱으로. 그 이유는 우리 2의 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2를 두 번 곱했다는 의미잖아. 그럼 2를 두 번 곱해볼게. 그럼 2의 세제곱의 의미는? 2를 세 번 곱했다. 그럼 이렇게 쭉 써놓고 보니까 2를 쭉 몇 번 곱한겨? 5번. 그래서 곱하기 한 과정에서는 저 두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게 다 더해지기 때문에 5번 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3의 10제곱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밑이 같은 곱셈끼리는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그럼 만약에 쌤이 2의 제곱 5의 제곱 2의 세제곱 5의 4제곱 이해하면 얼마 나올까요? 2의 5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6제곱이 되겠죠. 그렇지. 혹시 2, 5, 2, 5 나오지만 너네는 누구끼리만 본 거야?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지수법칙, 합법칙을 쓴 거고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합법칙 쓴 거죠? 잘했어. 기본 베이스가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문자로 정리해주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M이랑 N은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9 알겠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닙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곱법칙. 얘는 지수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2의 제곱에 세제곱.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2의 6제곱. 일단 오른쪽 말 뜻 그대로 곱법칙이니까 지수를 곱했어. 잘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얘는 지수를 3으로 봐볼게. 그럼 밑을 뭐로 봐주면 되니까? 2의 제곱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2의 제곱을 몇 번 곱한 거지? 3번. 그럼 우리가 아까 2의 제곱의 의미가 뭐였어?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럼 2의 제곱을 3번 곱한 거는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이거다? 그러면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다 뭐 해버릴 거야? 더해버리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이니까 6으로 쓸 수 있겠죠. 이 곱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얘도 정리해주면 그냥 A의 M제곱에 가로 치고 N제곱 더해 있으면은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차법칙.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책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 조건을 보면은 세 개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은 그냥 맨 위에 것만 공부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줄 게 좀 몇 개 있는데 한번 잘 봅시다. 차법칙은요. A의 M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입니다. 합이랑 반대야. 우리는 곱하기일 때 합을 한 것처럼 나누기 할 때는 차할 거거든요. 뺄 거거든요. 그럼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5 빼기 3이니까. 그 이유도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했다는 의미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는 의미잖아. 근데 지금 나누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2가 3개 있고 위에 2가 5개 있으니까 3개, 3개 지우겠다고 하는 거죠. 몇 개 남았습니까? 2가 2개 남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차 법칙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 말 그대로 차 법칙 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오류가 있냐면은 만약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해버렸어. 지금은 지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쟤는 얼마 나오지? 지수 법칙 써버리면은 방금 한 거 밑이 같을 때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 거야. 그럼 2 빼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2의 0제곱 나오죠. 근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m, n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없는 표현이야. 맞지? 지수가 0이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이걸 공부할 겁니다. 2의 0제곱은 약간 암기를 할 건데 뭐라고 암기할 거냐면은 1로 암기할 겁니다. 1로.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 어떤 숫자의 0제곱이든 얘는 1로 암기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얘는 암기를 안 해도 같은 숫자 나누기인데 얼마 나오겠어. 뭐 1 나오겠죠 이건. 알겠지?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한데 이건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암기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2 나누기 3입니다. a제곱 나누기 a세제곱 해볼게요. 일단 이거 차법칙 쓸 거니까 얼마 나오겠어? a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오겠죠? 그냥 이것도 없어 여기 앞에. 맞지? 왜냐면 얘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얘를 암기할 거야 학원에서. 알겠죠? 얘는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한데 이 마이너스가 똑 떼어서 그냥 뭐로 바뀌냐면요. 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냐면은 분의 1로 바뀝니다. 분수에서 분의 1로. 그러면 여기 분모 자리엔 누가 넣을 거야? 마이너스가 사라진 a의 1제곱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는 분의 1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암기 좀 가능하시나요? 한번 더 해볼까? a의 3의 제곱 나누기 3의 6제곱. 일단 얼마 나와 얘들아? 3의 마이너스 4제곱. 맞지? 근데 이걸 어떻게 쓰자고요? 마이너스가 똑 빠져나오면서 분의 1. 여기는 뭐 쓰자고? 3의 4제곱. 알겠죠? 그래서 얘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1까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고, 저기서는 막 뭐 뒤에 있게 크면은 막 이거 뒤집어서 막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좀 외워주면 편하기 때문에 얘 같이 기억해주고, 마지막은 곱법칙에서 조금 응용된 건데 얘도 많이 헷갈릴 수 있어. 마지막 건 분배 법칙. 우리 분배한다 뭔지 아시죠? 최소 곱하기 2개 이상부터 분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냐면은 2a b 제곱의 제곱. 그럼 얘는 사실상 얘들아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2의 제곱, a의 제곱, b 제곱의 제곱. 얘를 다 합쳐서 써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 가로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끼리 곱하기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곱을 2를 b한테 곱해버리면은 b는 4제곱이 돼버릴 거고, 여기 a 1이 있는 거죠. 또 2를 1한테 곱해버리면은 a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신경 써줘야 돼. 2에도 지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를 곱해버리면은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라고 계산해주면 돼요? 4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4라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좀 제일 어렵거든. 몇 개 더 연습해보고 가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xy 세제곱의 제곱이야. 얼마 나올까요? 쉬운 거부터? 문자부터 먼저 볼까? 문자부터? x 몇 제곱 될 것 같아? 여기 1 있는 거니까 x 제곱 될 거야. 괜찮죠? y는 몇 제곱 될까? y는 6제곱, 6제곱.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솔직히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의 셈이나 2번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은 안 써도 되지. 끝. 이렇게.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으면은 얘네들을 다 2번, 뭐 3번 곱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4번도 문자로 정리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볼까? A, B, X,
CY의 M제곱 해볼게. 좀 어렵겠다. 이 M제곱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A가 1이 있는 거니까 A의 M제곱, B도 X M제곱, MX제곱, C도 M 곱하기 Y, MI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총 4가지 있는 거야. 합법칙, 곱법칙, 차법칙, 분배법칙. 알겠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뒤에 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뒤에 거 설명해 볼게. 쭉 가보자. 이제 뒤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다낭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다낭식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다낭식? 그러면 다낭식이 약간 좀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다항식이거든. 그럼 잘 보자. 좀 감이 안 잡히니까 만약에 쌤이 EXY라는 어떤 문자애랑 X 플러스 Y라는 어떤 식을 가지고 왔어. 두 개 중에 다항식과 다항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누가 다항식일까? 1번? 그럼 2번이 다항식이겠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한자가 좀 말이 안 맞나? 이게 항이 좀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항이 많은 거긴 딱 항이 한 개인 거야.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항이 많다는 건 여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항이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이 1개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항식이고 얘가 다항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부터 먼저 배우고 다항식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것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쌤이 뭐 짧다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곱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EX랑 Y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항식이 아닙니다. 근데 EX, Y 같은 경우는 X, Y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뭐 배울 거냐면은 곱하기랑 나누기 배울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까 앞에 했던 지수법칙 응용이야. 왜냐면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거야. XY 곱하기 X제곱 Y 세제곱 다항식 응? 그냥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다항식이 쌤이 아까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얘랑 같은 문제거든. X 곱하기 Y X제곱 곱하기 Y 세제곱.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어떻게 할게요? X는 X끼리 밑이 같은 애들끼리 Y는 Y끼리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도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같은 문자끼리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보자. 2AB 곱하기 마이너스 AB 제곱의 제곱. 이렇게 응용되는 것 뿐이야. 차이점 뭐겠습니까? 여기 아까 배웠던 분배법칙 써야겠네? 맞아.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야. 2AB 먼저 내비두고 얘 제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A제곱 B 그렇지. 여기는 뭐라고 숫자? 마이너스 1인 거지?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은 1이니까 생략. A 1 있으니까 제곱하면은 A 제곱. B 제곱의 제곱이니까 B 4제곱. 그렇지. 그럼 여기는 1A 제곱 B 4제곱이니까 A 제곱 B 4제곱 써버리면은 아까랑 똑같죠? 그럼 여기 2는 그냥 뭐랑 곱해지는 거냐면은 여기 1 생략된 거잖아.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개수라고 하거든. 개수. 뭐냐면은 뭐 만약 2x야. 그럼 개수는 2라고 하는 것처럼 뭐 5y야. 여기서 개수는 얼마겠어? 5가 되는 것처럼 뭐 2분의 1 x제곱이야. 개수 얼마야? 2분의 1. 그냥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기 해주면 돼요. A, A제곱. B, B 4제곱. B,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A 세제곱 B 5제곱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곱하기는 이제 쉬워. 근데 나누기도 이제 좀 할만한데 나누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쌤이 한번 잘 볼게요. 이런 거지. 너네가 일반적으로 나누기를 풀 때 5 나누기 3 하면 얼마 나오죠? 뭐 암산이 빠른 친구는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운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나누기는 잘 안 배웠지만 나누기를 이렇게 바꿔서 풀으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 있잖아, 맞지? 나누기는 보통 뭐로 바꿔서 풀어? 곱하기. 곱하기를 바꿔서 풀죠. 그래서 5 나누기 3은 5 곱하기를 바꾸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로 돼버리는 거 맞죠? 그럼 뭐 둘이 뭐 계산되는 게 없네? 그러면은 그냥 3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꿔서 푸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이거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 나누기 하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5 나누기 3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나누기를 잘 해석한 다음에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갈 거니까 분모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아. 여기서도 아마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냥 문제를 봤을 때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보통 1번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1번은 이 내용이야. 만약에 4 x 세제곱 y 제곱 나누기 2xy 뭐로 바꿔서 풀자고요? 곱하기로 4x 세제곱 y 제곱 2xy분의 1까지. 여기서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나눗셈 해주면 돼요. 숫자랑 숫자 3개 있네? 1개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차법칙을 쓰는 거죠. 왜냐면은 x 세제곱 나누기 x잖아. 여기서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나누기는 빼잖아요? 그럼 3개에서 여기 있는 1개를 뺄 거잖아. 그럼 몇 개 남겠어? 2개 남을 거고, y 2개에서 y 1개 뺄 거니까 y 1개 남겠죠? 맞습니까? 이게 나눗셈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얘를 이렇게 오지는 않아. 그냥 이제 너네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푸는데, 2번 같은 경우 왜 배우냐면은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거를 계산해달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뭐요? 당황하지 말고, 얘는 분모에 x, y가 들어갔구나. 이 식은 두 식을 나눈 식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가 얘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나눗셈이구나. 그냥 바로 약분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y 2개, y 1개 있죠? 그럼 5y 남은 거지. 이렇게 답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 배운 거니까 앞에 지수법칙을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계산이 복잡한 게 있겠지. 그거는 최대한 해보고 틀리면 돼. 쌤이 해줄 거니까. 알겠지? 마지막 5번 내용 그거야. 그냥 곱셈이랑 나눗셈 혼합되어 있는 거여서 얘는 쌤이랑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그래서 뒤에 거 대표 문제 쭉 풀어볼게. 보자. 얘는 당연히 맨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했어. 지수끼리 뭐 할게요? 더해야겠죠? 그럼 3에 3a 더하기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4 맞습니까? 이가 얼마래요? 243이래. 조금 타이트한데 이렇게 문제를 준 이상 너네 해석을 해야 돼요. 243이 3을 몇 번 곱해서 나오는 숫자긴 하겠구나. 어렵죠? 81 곱하기 3 맞습니다. 쌤이 그거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을 텐데 도현이 없었던 것 같아. 쌤이 3의 거듭제곱도 딱 이 숫자까지만 해준 적이 있거든요. 243은 실제로 3을 5번 곱해주면 됩니다. 3, 3, 3, 9, 3, 9, 27, 27 곱하기 3, 81, 81 곱하면 3하면 243 나오거든? 그래서 243은 3을 5번 곱한 숫자야. 그럼 둘이 같아야 되는데 A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겠죠. 괄호 쳐져 있네요. 뭐 할 거야? 곱법칙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얼마 나올까? 3의 8제곱. 두 번째가 얼마 나올까? 3의 5a제곱. 근데 얘가 23이래. 그럼 지금 또 뭐 해줘야 되더라? 곱 써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겠죠?
그럼 3에 8 더하기 5a 하면 그냥 8 더하기 5a가 얼마 나와야 돼? 오른쪽 23. 그럼 8 더하기 5a가 23. 5a는 8 넘기면은 15인가요? a는 얼마로 구해주면 돼? a는 3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엄청 어렵지 않죠? 나눗셈 별거 있습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맞습니까? 미치 같은 나눗셈은 빼기 찹니다. a 제일 큰 12에서 4도 한번 빼고 2x도 한번 빼면은 a의 6제곱. 됐나요? 그럼 12에서 4 빼면 8 빼기 2x니까 a의 8 빼기 2x는 a의 6제곱. 그럼 잘 봐 얘들아. 8에서 얼마를 빼야 6이 나오겠어요? 맞지? 그럼 2x가 뭐가 돼야겠어? 2가 돼야겠죠. 그럼 x는 뭐로 구해주면 돼요? 1. 잘 봐야 돼.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5x a제곱의 b제곱이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푼다고 했죠? 5x a제곱의 b제곱이야? 그럼 이 b를 5랑 a한테 둘 다 뿌려줘야 돼. x한테. 맞지? 그럼 얘는 5의 b제곱 x의 a b제곱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이제 갔어? 근데 얘가 얼마로 써있냐면은 얘가 125분의 x의 6제곱이래. 얘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줘야 되냐면은 당연히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건 좀 많아. 뭐 1 곱하기 6, 뭐 2 곱하기 3, 뭐 3 곱하기 2 이런 게 있겠지만 5를 몇 번 곱해서 b라는 숫자만큼 곱해서 125가 나오는 건 딱 하나의 숫자밖에 없습니다. 5를 몇 번 곱하면 125가 되죠? 3번. 그렇지. b가 3입니다. 그럼 b가 3이면 여기 3a가 되겠죠? 그럼 3a가 6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겠죠. 잘하네. b3, a2. 둘이 뭐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5.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보자. 여기도 그냥 아까랑 차이점이 우리가 이제 위에만 준 적 있잖아. 밑에도 생겼어. 그럼 똑같이 주면 돼. 알겠지? 쫄 필요 없어. 3xa제곱을 y제곱으로 나눴고 이게 여기 b 3제곱이 써있어. 그럼 바로 분배해보자. 일단 여기 하나 줘야 되니까 y의 세제곱. x 먼저 줘볼까요? 여기 a 써있으니까 주면은 3a제곱. 여기 3도 써있네. 3한테 세제곱 줘버리면은 3의 세제곱 써도 되고 나는 곱하기 바로 암산이 돼버렸다. 그러면 27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 숫자가 째려. 잘 안 보이냐? yc제곱분의 27 x 6제곱 됐어? 그럼 여기서 쌤이랑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뭐야 저기 b네? 미안.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b는 27이고 3a가 6이네. a 얼마야? 2이고 c가 얼마야? 3이네. 이거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더할 거지만 답을 구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하면 30이니까 이런 거는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종합으로 나온 것 같아. 알겠죠? 이게 눈 잘 떼고 봅시다. 바로 풀어볼까요? 이건 이런 건 뭐 1번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할 거죠. 그럼 여기 1 있는 거니까 1, 2, 3, 4 다 더하면 24 안 나와. 1, 2, 3, 4 다 더하면 10 나오거든요. 얘는 틀렸어. 두 번째 나눗셈이네. 뭐 해버릴 거야? 빼겠죠? 그럼 15라는 숫자에서 1 한번 뺄 거고요. 5, 2, 10이니까 10 한번 뺄게요. 그럼 15에서 11을 빼면은 5가 안 나오겠죠? 9가 나오겠지. 4가 나오겠지. 땡이고요. 얘는 한번 잘 보자. y의 제곱이기 때문에 5를 하면서 한번 줄 거야, 쌤이. 그럼 y 10제곱 맞아요. 그 다음 x의 5제곱이기 때문에 y를 한번 주면은, x에 주면은 여기도 25제곱이 맞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라는 숫자도,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도 5번 곱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럼 얘는 안 틀렸네. 잘했네. 4번. 4번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잘 봐야 되라.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밑이
같을 때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숫자가 다르죠. 그럼 아예 계산이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은 2, 16, 14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4는 2를 2번 곱해주면 되고 16은 4를 2번 곱해주면 되니까 2를 총 4번 곱해주면 되거든요. 2, 4, 8, 16. 그래서 얘네들은 다 밑을 2로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2의 2n제곱이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2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에 n제곱 되어 있으니까 2의 4n제곱. 여긴 2의 제곱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n 더하기 1 있는 거예요. 그럼 n 더하기 1이랑 2 곱할 거니까 2n 더하기 2가 되겠죠. 됐나요? 이 계산을 했을 때 나누기고 곱하기니까 바로 풀어봅시다. 뭐라고요? 나눗셈이니까 지수의 차. 그냥 쭉 쓸까 얘들아? 그러면 2n 빼기니까 마이너스 4n 곱하기니까 더하기 2n 더하기 2까지. 그럼 정리하면 2n, 4n이랑 4n 빼고 2 남았으니까 2의 제곱 4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2의 제곱 맞네? 답은 3번, 4번이었습니다. 5번 한번 해볼까요? 우린 배우는 거니까 문제 맞추는 거 아니죠? 밑이 같습니다. 지수끼리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이니까 2n 더하기 1까지. 됐어?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저 2n 더하기 1이라는 숫자는 홀수를 뜻하는 겁니다. 홀수. 왜냐면은 n에 뭐 0을 넣어봐도 1, 1을 넣어봐도 3, 1을 넣으면 5. 다 1, 3, 5, 7 이렇게 홀수로 가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우리가 홀수만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가 없죠. 짝수만 곱해 없어지니까. 근데 마이너스 없었다고 했어. 틀린 표현이겠지. 응, 됐어. 아, 이게 그 컴퓨터 용량 알지?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런 거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쌤이 알기로는 실제로 이게 맞아. 뭐냐면은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가 맞을게요 아마. 그래서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가 1024바이트잖아. 1024잖아. 그래서 1024 킬로바이트면 아마 1메가바이트로 인식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내용이거든.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20메가바이트를 10 곱하기 2의 킬로제곱 바이트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이제 천천히 바꿔볼게요. 잘 봐. 1메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였죠. 근데 옆에 뭐 써있다고요? 여기 20바이트, 20메가바이트. 아까 1메가바이트가 열렸으니까 20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똑같이 20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1메가바이트가 아까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였으니까 20메가바이트는 똑같이 20 곱하기 메가바이트. 됐어? 근데 잘 봐. 이거를 이제 뭐로 바꿔달라고 했냐면은 얘를 바이트로 바꿔달래요. 바이트로. 그러면 이제 킬로바이트랑 바이트의 이제 관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1킬로바이트는 또 2의 10제곱 바이트예요. 그럼 잘 봐요. 쌤이랑 만약에 3킬로바이트가 궁금해. 그럼 몇 바이트겠어? 1에서 3이 된 거니 곱하기 3 해버린 거잖아요. 똑같이 곱하기 3 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궁금한 거니까 2킬로바이트를 바이트로 표시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1킬로바이트 자리 대신 얘를 대입한 거잖아. 얘가 있는 거잖아. 똑같이 곱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여기 똑같이 곱해주세요. 그러면 원래 2의 10제곱 바이트가 있었는데 뭐가 추가돼 버린 거야? 얘가 추가된 거니까 20 곱하기 2의 10제곱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얘입니다, 얘들아. 정리해볼까요? 20 곱하기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이놈은 20 곱하기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의 20제곱을 썼는데 문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거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가 10이잖아. 그러면 여기 10으로 바꾸면은 10이랑 뭐 곱해야 20이야? 2 곱해야 20이죠.
이 2도 오른쪽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10만 남겨놓고 2에 거듭제곱 써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에 20제곱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해버리면 돼? 더해버리면 되겠죠? 얘는 결국 10 곱하기 2 한 개랑 20개 더할 거니까 2가 21개 있는 겁니다. 되나요? 보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두 번째 것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3의 6제곱을 총 3의 6제곱 총 3번 곱했습니다. 얘는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할게요. 됐죠? 두 번째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오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너네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잘 봐. 그러면 혹시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얼마일까요? 9죠. 그럼 9는 어떻게 쓸 수 있죠? 3제곱 3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뭐냐면 너네가 곱하기를 왜 배우는 거냐면은 더하기 쉽게 풀라고 배우는 게 3을 3번 더했기 때문에 3을 3번 곱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5 더하기 5 더하기 5야. 얘는 얼마야? 15잖아. 근데 어떻게 쓰자고? 5를 3번 더했으니까 5 곱하기 3으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3의 6제곱을 3번 더했어. 3을 3번 곱했고 5를 3번 곱했으니까 3의 6제곱을 3번 더하는 거는 3의 6제곱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얼마겠습니까? 3의 7제곱. 됐어요? y 7이고 여기 x 18이야. 둘이 빼달래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답을 꼭 A로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A로 바꿀 필요 없이 먼저 계산을 하고 이제 A를 끼워 맞추면 돼. 그래서 쌤이랑은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볼게. 4의 세제곱 나누기 4의 7제곱이니까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기. 됐나요? 근데 A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2야. 밑이. 그럼 쌤 얘를 밑을 2로 바꿔볼게요. 그럼 4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 맞죠? 그럼 우리는 2의 마이너스 8제곱을 A 2의 4제곱으로 쓰고 싶은데 쌤이 일단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쌤이 마이너스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마이너스 분의 1로 쓸 수 있다고 했어. 맞죠? 그럼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2의 8제곱 분의 1만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은 1번, 2번 중에 골라줘야 되고요. 2의 8제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A가 2의 4제곱이라며. 그럼 이렇게 하면 8제곱 되지 않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8제곱은 A제곱입니다. 답은 그래서 A제곱분의 1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많구나. 시단계 끊어서 나가야겠네. 한번 많아가지고 문제가. 그러면은 보자. 이제 앞에 거 좀 응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잘 따라와 보자. 문제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얘를 또 A를 이용해서 구해달래요. 근데 A에 있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도 2로 바꿔볼 건데 8은 2를 몇 번 곱해주면 되죠? 3번. 그럼 쌤은 8x제곱은 2의 세제곱에 x제곱 써도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2의 3x제곱 맞나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A가 지금 2의 x-2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x제곱이야. 그러면 x를 3x로 만들려면 일단 뭐 해줘야 돼? 3을 곱해줘야겠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세제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아마 답에 다 세제곱이 써있을 거야. 4제곱도 있구나. 일단 왜 이렇게 해야 곱해지면서 3x-6이 되니까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혹시 왔어요? 우린 A로 얘는 못 만들어. 무조건 X를 3X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세제곱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필요 없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더하기 6으로 하고 싶거든? 그럼 내 맘대로 더하기 6을 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합하려면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누구를요? 2의 6제곱을. 그러면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될 거 아니야.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2의 6제곱이 뭔지 알아줘야 되거든? 2의 6제곱은 얼마 할까? 쌤이 또 2의 10제곱까지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딱 중간 지점 2의 5제곱이랑 10제곱은 외워주면 좋다고 했었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쭉 쓰면 돼. 2, 4, 8, 16, 32, 64 맞습니다. 그렇지. 답은 그래서 64 곱하기 A 세제곱 64 A 세제곱 4번 체크해주면 돼요. 이 자릿수 문제는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쌤이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일단 얘부터 가보자. 만약에 문제 답이 3 곱하기 10의 4제곱이야. 얘는 몇 자리 자연수일까? 얘는 쭉 써주면 돼. 10의 4제곱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10은 10이고 10의 제곱은 100이고 10의 세제곱은 1000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수 3이 공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그러면 1, 10, 100, 1000, 만 곱하기 3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되나? 3만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1은 의미가 없지. 어차피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바뀔 거니까. 그럼 이 상태로 썼을 때 몇 자리 자연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럼 몇 자리 자연수야? 5자리.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좀 더 가볼게. 문제가 만약에 234 곱하기 10의 7제곱이야. 얘는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이거 응용해서 풀어오는 거야,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 11자리? 조금 아쉬워. 잘했어, 근데. 잘 봐, 일단. 이 7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공의 개수. 그럼 공은 7개가 있을 거고, 맞지? 여기 1이 있겠죠? 근데 곱하기 뭐가 있죠? 234가 있지? 쌤아가 뭐라고 했죠? 이 1은 사라질 거야, 분명. 그냥 이 앞에 있는 1이랑 234가 곱해질 거기 때문에 1 대신 뭘 써주면 돼요? 234를 써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설명이야? 공의 개수 7자리에다가 앞에 있는 숫자의 세 자릿수를 더해주면 총 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 겁니다. 그럼 점쟁이냐 뭐가 문제냐?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숫자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겁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볼게요. 10의 거듭제곱은 이런 형태인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2랑 5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수를 똑같이 만들려면 당연히 작은 거를 기준에서 줘야 되거든요. 2가 7개 있고 4개 있기 때문에 작은 거 기준은 4개야. 그래서 2의 7제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혹시 쪼개볼 수 있으려나? 둘이 같은 말이가 틀린 말이니까 미치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같은 말 맞죠? 이 상태에서 얘만 5랑 따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의 세제곱은 따로 써주고 2의 4제곱이랑 5의 4제곱으로 그러면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니까 어때 얘들아? 10의 4제곱이니까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1 있지만 뭐로 바뀌겠어? 8 그러면은 몇 자리 자연수야? 5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이제 아까 배웠던 단항식 곱셈이 나왔거든요. 좀만 스피드 올려볼게요. 제곱, 세제곱. 근데 솔직히 실수만 안 하면 돼. 한번 제곱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얼마 나올까? 9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4 y는 제곱. 그렇지. 이거 잘 받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xy의 세제곱입니다. 문자는 쉬워. 숫자 얼마 나올까요? 오, 잘한다. 마지막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개수는 개수끼리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a가 좀 빡세네. a는 9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5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b가 볼게요. b는 x의 지수기 때문에 4, 3, 4가 다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아. 4 더하기 4는 8이고 3 더할 거니까 11. c는요? y니까 2, 3, 3, 8이겠네. 답까지 유도해볼게. 이거 쌤이랑 곱할 건데 어떻게 먼저 곱할 거냐? 8, 5, 40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60이 되겠죠? 답은요? 마이너스 360에서 10b니까 110, 20c니까 160.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눗셈. 아까 쌤이랑 단항식 나눴으면 곱하기로 바꿔서 풀자고 했었잖아.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첫 번째 건 그냥 쓸 거고, 두 번째 건 바꾸고, 세 번째 거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아까 잘했어. 근데 마이너스 2x제곱 y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8 x 6제곱 y 세제곱. 그렇지. 이제 뭐 할게요? 개수는 개수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쌤은 이 지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개수라고 말할 거거든요. 왜냐면 x 세제곱이 실제로 x를 3번 곱한 거니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숫자부터 먼저 해보면 숫자는 8이랑 마이너스 8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남을 거고요. x가 3개 있고 1개 있고 6개 있어. 그럼 여기 6개랑 일단 3개 지워버리면 3개 남죠 여기? 그럼 이 3개랑 이 1개 더하겠습니다. x 4개 남겠죠. y 6개 있고 1개 있고 4개 있습니다. 그럼 이 y 4개가 지워지면서 이 4개 지울 거니까 2개 남겠죠. 정리하면 얘가 a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c가 되겠죠. 다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럼 4랑 마이너스 다 지워지겠네. 뭐 남았어? 플러스 2. 어휴, 조금 풀기 귀찮더라도 천천히 풀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다 세제곱 되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처리해보자. 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x, y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3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x, y 6제곱. 그렇지. 응? 일단 나누기 일단 안 건들게. 일단 한 번 더 써보자. 또 제곱해줘. y 제곱. 5x 어떻게 바뀔까? 5x.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이거만 주의해주면 돼. 그렇지. 25x 제곱. 여기 뭐로 바뀔까? 또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2, 3, 6이 아니에요. 이거만 실수하면 안 돼. 2의 1제곱 대신 2의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3이니까. 그러면 8x 세제곱 6제곱. 그렇지. 잘했어. 그럼 다 끝났어. 뭐만? 나누기만. 곱하기 바꿀 거 아니야. 뭐 해주면 돼? 얘를 뒤집어주면 되겠죠? 분자는 분모로 가고 분모는 분자로 가주면 되겠죠?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요. 마이너스 1, 25, 8. 쌤이 좀 컨닝을 해주자면은 100은 아니거든요. 얘는 200입니다. 그럼 두 번째 x 3개, 2개, 3개, 3 더하기 3 하면 6이고요. 2 더할 거니 8개. y는 6개, 6개, 2개, 6개 지워지면서 2개 남겠죠. 마이너스 200, 답은 2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쌤 스타일이 있긴 한데 그렇게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일단 이 문제는 쌤이
저 좌변을 좀만 쭉 써볼게요. 네모가 뭔지 모르지만 너네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식일 건데 이렇게 쓰면 식을 수정해도 되나 혹시? 저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을 따로 쌤이랑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x값 미지수 구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거지. 얘를 풀으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답이 보통 궁금한 거는 따다다다 이렇게 쓰지 않냐? 맞지? 똑같아요. 우리 궁금한 게 뭐야? 네모지? 쌤은 네모만 남겨놓겠습니다. 한쪽에. 근데 여기 왼쪽에는 너무 많잖아. 여기 네모가 아니고 네모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양변에 네모를 곱하겠습니다. 등식이니까 상관이 없어야 돼요. 등식이니까. 그럼 양변에 네모 곱하면 어떻게 돼? 지워졌죠. 여기 남았지. 근데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아? 네모만 남기고 싶은데 얘 뭐 해버릴까? 얘를 나누겠습니다. 없앨 거니까 나눠야지. 맞지? 그래서 정답은요. 앞에 쭉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쭉 써주고 얘를 나눈다. 역수를 곱해서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 써주면 돼요. 이렇게.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랑 이제 문제 혼자 풀 때도 식을 쭉 써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한쪽에 몰아놓고 나머지 다 왼쪽에 몰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 숫자 2 약분될 것 같아요. 6이 12. x 잘 보자. x 3개, 1개, 3개. 1개 남았어요. y 2개, 2개, 2개니까 2개 지워지고 2개. 그래서 1개는 보통 안 쓰니까 생각해서 12xy 제곱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이런 것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긴 하는데 쌤은 왜 틀린지 모르겠어. 이거 엄청 어렵지 않거든 애들은. 잘 봐. 문제 보니까 좀 이거 삼각형 같은 건 쉬운데 얘는 사각기둥이네요. 일단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각기둥 얘들아 그 직육면체랑 똑같은 거야 모양이. 얘입니다. 문제 설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x 4제곱 y 세제곱인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째래. 그럼 우리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다시 말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다 줬네 문제에서. 왜? 한 변의 길이가 3x 4제곱 y 세제곱인 정사각형이니까 제곱해주면 되고요. 곱하기 높이 곱해주면 되니까 x제곱분의 y의 세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죠. 끝. 해보자. 제곱 뿌릴게요. 얼마라고요? 그렇지. 여기 1에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3의 제곱 9 x 8제곱 y 6제곱 3을 뿌릴게요. x의 6제곱 y의 세제곱. 그렇지. 그러면 6이랑 8은 지우면서 x 2개 y는 합쳐지면서 9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길이가 4a제곱 세로 똑같아요. 가로 세로 줬고 높이 안 줬어. 보통 높이 h라고 쓰거든. 근데 h를 안 줬고 마지막에 부피 줬거든요. 답은 또 이거다. 가로 세로 높이 부피. 쌤이나 문제 푼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어보는 것만 놓을 거야 여기다가. 그럼 쌤은 이걸 계산할게요. 4, 6에 24 4, 6에 24 a제곱 b 쌤 누구만 남겨놓고 싶다고? 얘만. 얘만 미안. 얘만 h만. 그럼 얘를 없애야 되니까 나눠야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서 없애버리고 오른쪽엔 똑같이 하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24 a제곱 b분의 1까지.
해보자. 24, 72 얼마 무슨 관계일까 둘이? 24랑 72 24 곱하기 3 해주면 돼. 3 A 4개 A 2개 A 2개 B 2개 B 1개 B 1개 H는 3 A 제곱 B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